혹시 영화 퓨리 그 영화 아시죠?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던 그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탱크 전쟁, 탱크전 하면 옛날에 벌지 대전투 그 영화가 진짜 압권이었는데, 하여튼 뭐 퓨리 그게도 보면은 미군 셔먼 탱크가 나옵니다. 그 영화를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지평리 전투가 생각이 났어요. 영화 퓨리하고 지평리 전투하고 무슨 상관이냐 모르실 텐데, 상관이, 제가 볼 때는 그 영화 퓨리가 이 지평리 전투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지평리 전투 전적 기념관을 가고 있는데, 지금 제가 넘어가고 있는 이 고갯길이 구슬고개입니다. 구슬고개. 여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, 이 구슬고개가 지평리 전투의 역사의 현장입니다. 바로 이 고갯길이. 저기 보이는 저 건물이 육군의, 내가 알기로는 저기 탄약창으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일대 산이 전체가 다 밑에는 탄약이 있다 하는 얘기를 누구한테 내가 들은 것 같은데, 바로 이 구슬고개가 한국전쟁 때 그 유명한 지평리 전투 때 미군의 그 23 탱크대대인가 크롬베즈의 특임대대가 탱크 10대를 몰고서 이 구슬고개를 넘어가서 이 지평리에서 이제 중공군한테 포위되어 있던 프랑스 대대를 구출을 합니다. 그게 지평리 전투죠. 지금 보이는 이 분지 지형이 여기가 바로 지평리 전투의 현장입니다. 이 지평리 같은 경우에는요, 한국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, 저는 그 주요 전투 전적지를 어지간한 데는 다 다녀봤어요. 다 다녀봤는데, 지평리만큼은 6.25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. 그 모양새가 그대로예요. 전투 전적지 모양이. 이 지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프랑스 몽클라르 중령입니까? 몽클라르 중령이 이끄는 프랑스 대대가 이제 원형 방어진을 펼치고 있었고, 이 양 뺑 둘러서 이 능선마다 중공군이 포위를 하면서 깽가리 치면서 밤에 기습을 하면서 프랑스 대대를 공격을 했던 거죠. 금방 그 중공군은 프랑스 대대를 패배시킬 줄 알았는데, 이 프랑스 대대가 끝까지 항전을 한 겁니다. 끝까지. 그러면 다시 이 퓨리 이야기로 넘어가서, 왜 퓨리의 전투 현장의 클라이막스에 보면은 이 뭡니까, 독일군이 미군 전차에 막 올라가 가지고 해치를 열려고 막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? 해치 열려고. 그리고 이제 앞에 탱크를 보고서 이제 같은 동료 미군 탱크가 그 아군 탱크에다가 막 기관총을 쏩니다. 그게 올라가 있는 그 독일군들을 사살하기 위해서. 마치 그 영화 보면은 잔망경, 그 탱크 안에서 보는 그 망원경을 통해 가지고서 독일군이 막 좀비처럼 달라들어요. 좀비처럼.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미군 탱크가 이 독일군의 피로 막 전체가 그냥 새로 빨갛게 도색된 것처럼 그러한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, 그 영화상에.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저거를 좀 영화적으로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닌가,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이 지평리 전투 참전했던 미군 장병의 그 수기를 보면은요, 퓨리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하고 똑같아요. 아까 그 넘어오는 구슬고개 있죠. 구슬고개에
양옆으로 해가지고 중공군이 매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매복하면서 미군 탱크가 열대가 쫙 오니까 그야말로 영화에서처럼 미군 탱크 위에 막 다 기어 올라가가지고 해치를 열려고 말이죠. 그러니까 이제 뒤따르던 미군 탱크에서 앞에 탱크에 기관총 사격을 막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그 수기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미군 탱크에 올라온 중공군을 떨궈내기 위해 가지고 이 포탑을 360도로 막 돌렸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포탑에 올라왔던 애들이 그냥 중공군들이 우수수 나가 떨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한번 보십시오. 그거 어떻겠나. 그래서 이제 이 크롬베지의 특임대가 이 지평리에 포위되어 있던 프랑스 대대를 이제 구출을 하게 되는데, 또 이 모습은 또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모습하고 아주 비슷하냐면요, 벌지 대전투 아시죠? 벌지 대전투. 벌지 대전투 때 벨기에 바스토뉴의 미군 공정부대가 포위되어 있었거든요.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. 그때 미국의 패튼 전차 사단이 뭐 다른 전투 뭐 내팽개치고 그냥 바로 달려가 가지고 바스토니에 포위되어 있던 미군을 공정대 82 공정대든가 뭐 그럴 거예요. 그 뭡니까 그 독수리 마크 그려져 있는 구해내는데, 그 모습하고 이 지평리 전투 때 크롬베지 대대가 프랑스 대대를 구출하는 모습하고 작전 개념이라든가 당시 어떤 작전 지도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거의 똑같아요. 장소만 바뀔 뿐 작전의 모습, 그 다음에 성격 똑같습니다. 똑같아. 그래서 이러한 지평리에 제가 오늘 찾아와 봤습니다. 여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. 변한 게 하나도 없어. 그럼 지평리 전투가 왜 중요하냐? 이 6.25 전쟁사를 보면은 몇 번의 그 변곡점이 있어요. 변곡점. 물론 학자라든가 군사 전문가에 따라서 그 변곡점을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는 것도 있겠지만, 저는 이제 크게 일단 인천 상륙 작전이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진호 전투가 있는데, 장진호 전투도 장진호 전투지만 청천강 북방의 군우리 전투가 더 큽니다. 그거는 이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유엔군을 남쪽으로 밀어낸 전투죠. 그게 중공군 입장에서는 거의 인천 상륙작전에 버금가는 그런 전투가 되겠고요. 그래서 이 일사후퇴를 하게 되죠. 일사후퇴를 하게 되면서 서울을 빼앗기는데, 그때 당시 이 한국군은 중공군 나팔 소리만 들으면 그냥 혼이 나가서 그냥 도망가는 거, 총 4번 던지고. 그러니까는 이제 그 중공군 입장에서는 한국군만 치면 되는 거야. 한국군. 미군은 별로 잘 안 건드려. 왜냐면은 화력이 좋으니까. 중공군의 주요 특징은 이 미군은 잘 안 건드리고 주로 한국군이라든가 유엔군 중에서도 좀 약체 요런 부대를 집중 공격을 하게 되는데, 특징이 뭐냐면 야간 공격이에요. 야간에 잘 아시다시피 꽹가리 나팔 소리 부르면서 그냥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. 떼거지로. 그럼 밤에 기습을 당하면 방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이 나가죠. 이제 다 왔네요. 여기가 지평리 전적 기념관입니다. 한번 볼까요? 지평리 전투 전적관 외부에 있는 그 전시물들인데 사진입니다. 당시 이 구슬고개 같아 보입니다. 이 위치는 구슬고개 같아 보이는데 탱크가 이제 방어를 하고 있고, 이때는 이미 미군이 탱크가 온 걸로 봐서는 중공군을 격퇴한 이후 같아 보입니다. 뒤에 송아지도 있네, 송아지.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평리
지평리입니다. 지평리 당시. 여기 보면 연락기가 보이죠? 그 지평리 여기에 이제 그 간이 비행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운영을 했어요. 연락기. 그다음에 이제 전사한 미군 철모도 보이고 당시 지평리 모습입니다. 피난민과 탱크. 이제 공중에서 본 지평리 일대. 아마 이건 강 같아 보입니다. 이쪽은. 이 지평리 전투가 2월 달에 51년 2월 달에 했으니까 혹한기죠. 완전히 혹한기. 특히 51년도 겨울이 그렇게 추웠다고 합니다. 부상자들은 이렇게 실어 나르고 모습이고. 이 사진의 이분이 바로 크롬베즈 대령입니다. 크롬베즈 대령. 지평리에 프랑스 대대를 구출한 미군 기갑 대령 크롬베즈 대령입니다. 6.25 전투에 있어서는 그 역할이 2차 세계대전에 비유한다면 이제 패튼 장군과 같은 역할이죠. 탄약들하고 수송기, 영웅들의 얼굴. 저 혹한기에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한국에 와가지고 참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미군 병사들 대단한 거죠. 여기는 이제 프랑스 수혈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리치웨이 당시 미8군 사령관 같아 보입니다. 프랑스 대대. 잠깐만, 프랑스 대대 맞네. 요 뒤에 요 얼굴이 몽클라르 대령입니다. 프랑스 중령. 이 사람은 2차 대전도 참전을 했는데 계급을 낮춰서 프랑스 대대 지휘관으로 참전한 사람이에요. 참 대단한 사람이죠. 몽클라르. 여기 나오네. 리치웨이 장군이 이제 그 훈장을 수여하는 모습입니다. 몽클라르 대령. 여기는 이제 다 그 훈장을 받은 모습들이네요. 요 사진. 요거 이제 훈장 수여했던 모습인데 요 뒤에 요 건물이 뭐냐면 지평리 양조장입니다. 양조장.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아주 큰 양조장이에요. 일제시대 때는 양조장 운영한다 그러면 거의 갑부에 속했죠. 지금의 이 지평리 막걸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. 지금은 이게 기념관으로 뭐 밖에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훈장 받은 사람들이 이제 기념 촬영을 하네. 여기 몽클라르 대령이고 아마 이쪽으로는 그 탱크병 같아요.